자,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조직을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또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개헌 선포 이후에 이제 막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슈를 만들었죠. 막 거기 경제 뉴스 막 이런 거 보니까 뭐 미국에서 막 전화 와서 진짜 전쟁 나는 거냐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막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고 쪽박이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봤을 때 우리는 그 위기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명령을 내릴 줄 알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계엄 선포 이후에 북한이 막 김정은이가 맨날 도발한다고 막 전쟁 일으킬 것처럼 막 무섭게 했는데 요번 최근 기사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진짜 저 형 잘못 건들면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전쟁 안 한다는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설마 진짜 북한이 맨날 막 협박하고 막 이랬을 때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요. 잃을 게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사건 보니까 야, 이건 장난 아니겠다. 이래서 지금 북한하고의 진짜 전쟁은 정말 조용히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감성적으로 이 나쁜 대통령 개새끼야 막 이게 아니라 나쁜 이 리더가 정말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한편으로는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그런 더 안전해졌다는 그 기사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급등을 했죠. 근데 환율 급등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금융 위기 온다, IMF보다 더 심각해진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환율 급등이 되니까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이제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관광 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주보다 일본이 이 물가가 싸니까 어땠어요? 제주도 안 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일본 갔다 왔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 제주도 안 놀러 가고 막 일본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들어올 확률도 높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투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 걸 딱 보면요. 그 감정이 막, 개새끼야, 이러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이 돈을 벌겠네. 저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했던 사람들은 또 요렇게 해서 돈을 벌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위기에서도 떼돈을 벌어요. 왜냐면요, 큰 돈을 벌 때는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들어간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왠 줄 아세요? 최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계엄령 사건 이후에 바로 그날 선포하자마자 이 업비트 코인이요 완전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물려서 던진 사람들도 있지만 싼 거 기다려야지 이랬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갖고 완전 막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80%를 벌었습니다, 막.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들 뭐 수익률 보니까 막 1억 벌었어요, 뭐 2억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항상 그 리스크를 이 위험이 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기업도 위축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지금 환율이 지금 1,460원까지 갔다가 조금 방어를 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뭐 환율 2,000까지 된다고 해요. 그건 필연적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경제가 지금 이제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 밀렸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거의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따라잡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그러면 완전 경제 위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애터미 안에서도 무조건 해외 시장을 퍼뜨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한국 원화 가치가 싸지면 이제 달러로 들인 사람들은 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도 애터미 사업자들은 어디를 또 집중을 해야 된다? 해외 쪽을 좀 집중을 더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 며칠 전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군인들 교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제 이번에 사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장님은 별 두 개예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 군대 직급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뭔가 친해지고 신뢰 쌓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분들도 퇴임하시고 막 할 때, 그리고 제대한 병장들을 또 애터미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을 뭐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할 때, 제가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특송을 부르고 제가 이제 멘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빠가 그런다. 저는 직급에 대해서 이 계급 사회 그 군대 직급은 잘 모르는데 이 사단장님은 대통령 얼굴보다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 하신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뵀잖아요. 너무나 영광입니다라고 했더니 사단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또 신랑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최진아 완전 아부성 엄청 말 잘했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 중령들, 이제 대대장 취임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주 목적이. 그리고 저도 이제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됐는데 식당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근데 첫 만남일 때 너무 애터미만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현직 군인인데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취임돼가지고 대대장 되고 사단장님도 현직인데 얼마나 끝발이 좋아요. 별 4개 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이게 애터미에 딱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게 뭐냐면 애터미도 이성현 박사님이 이 군대 직급 계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한테 그 식당 가기 전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내 직급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했더니 막 대대장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익숙하지 않는 용어는 한 번 들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그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다과를 먹었을 때는 잘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이성현 박사님 출신도 잘 내가 말을 못했어.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친근하게 좀 아는 얘기를 해야, 군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마창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이러고만 하고, 그냥 애터미 선물만 줬는데, 다행히 식당으로 이동하는 찰나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식사 접대를 하니까 제 얘기할 시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갈 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군대 계급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쉽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알겠니? 너는 국장이잖아. 무궁화 3개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궁화 3개 하니까 어때요? 딱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스타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 각인이 됐어. 그리고 임페리얼은 스타 별 4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딱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여기 우리 최 국장님이 여기 식사 오늘 여기 오신 거 축하 개념으로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래서 여기 사주게 됐다고 이러면서 저를 또 이제 인사를 시켜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앉은 게 아니라 테이블을 떨어져 앉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네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좀 깔아줬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장님 제가요 애터미로 말하면요 무궁화 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쏙쏙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내년에는요 별 하나 달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타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스타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내년에는 별 2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쏙쏙쏙 들어오더라. 그 다음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막 더 애터미를 얘기하고 자시고 하면요.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맡겨라?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실제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여러분 그 군 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 스타마스터가 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 강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군 출신 뭐 대령 뭐 이런 분들이 있다. 퇴직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요 사람 거 보여주시면 돼요. 이분 거. 요 사람. 대령으로 예편하고 애터미로 별을 달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을 못 다루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스타 마스터 되면서 이제 별을 달다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내년에 스타 달아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사회에서는 그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사실 무궁화도 힘들고. 맞죠, 사장님? 최정아 사장님? 맞죠? 저는 군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거의 신처럼 오신다고 하니까 이 별은.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 얘기로 하니까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임페리얼은 이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어설프게 알아서 아, 사단장님하고 동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급인데요. 그분도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 퇴직해도. 근데 우리 임페리얼은요, 1억 5천씩 받아요, 월. 그랬더니, 아, 저보단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관심이 솔깃솔깃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한번 그 식사 대접을 그분이 또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또 그 인연이 또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퇴직하신 그 또 사단장님인가? 그 한 분 또 계셔요. 그분은 사모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도 지금 막 이제 금방 이제 뭐야 말년병장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군대에서 나가는 거를? 아, 이 군대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전역이죠. 제대. 제대하신 분들을 지금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또 비전 제시를 또 얘기하면서 일자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 멤버십을 지금 20대잖아요, 다. 얼마나 살 날이 많아요. 그분들의 애터미로 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성도 부르면서 계속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어느 곳에서도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은 진짜 지금 환율 보세요. 지금 월급 가지고는요. 택도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서울에 광고 큰 거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시급이 올라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00원 돼도 여러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요.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그 쌍둥이가 많아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도 또 겹겹 쌍둥이여갖고 자식이 넷인 아들이 넷이야. 그래서 내가 와 그분을 보자마자 야 정말 저런 분들은 정말 애국자인데 아 정말 진짜 자기 번호 가지고는 택도 없겠네. 뭔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미팅을 갖기로 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사장님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일 노래 레슨이 있는데 그 가평에 사는데 내일 이제 하남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 그 에너지. 저 사람이랑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에너지를 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확 알아본 거야. 저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대로 이제 애터미를 눈빛, 에너지, 외모, 스타일 이제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운에 시너지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영상 제 강의가 아니라 아까 그 사람들은 사단장님들은 군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군대 영상을 그 군인 출신인 사람이 애터미의 성공자의 영상을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원주 갈 때 그 평균 연령이 다 70대였어요. 근데 저는 막 똑같은 그 열정의 칠판으로 막 쓰는데 딱 두 번째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한숨을 팍 쉬면서 아, 20년만 젊었으면 그 한마디가 저한테 한 방 빵 맞은 기분이었어요. 항상 저는 막 제 거 막 보여주고 막 제 거 영상 보라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느꼈을 때, 아, 진짜 애터미가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 왜? 애터미만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없는 그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형제 라인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군 출신 그 스타마스터 분은 저희 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영상을 활용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심합력이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 형제 라인까지도 같이 되면서 같이 상생을 한다는 거죠. 선의의 경쟁도 되면서. 그래서 제 영상도 지금 누군가한테 엄청 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라인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진짜 이 애터미 문화는 이거는 정말 독보적인 애터미 문화고 이거는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애터미가 이제 아자몰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옛날에 애터미를 알고 있었던 분들, 이제 네트 경험자분들이 제가 이제 청주를 갔는데 그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폰서가 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애터미를 좀 제대로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다 바뀌면서 저랑 이제 미팅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바이너리 두 줄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여러분 두 줄은 유지비가 있잖아요. 평균 한 20만 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요. 제가 확 이제 와 진짜 이번에 애터미 제대로 하면 이 사람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 바이너리가 보통 유지비가 있으면 대실적들은 계속 스폰서랑 같이 유지비를 내니까 대실적을 소실적에 아무리 따라잡는다고 해도 여기가 점점 커지니까 따라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도 이 못 찾아먹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똥 붙듯이 넣는데 찾을 기약이 없는 거야. 찾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한쪽이 빵 터지니까 한쪽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유지비는 막 내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막 이쪽으로 하는데 오히려 소실적이 대실적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막 많다 보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결국은 약속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확 커지니까 자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제 파트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스폰서가 한 줄 한다고 했을 때 믿지 마, 그 말. 무조건 네 사람 양쪽에 붙여야 된다고 딱 그러는 거야. 야, 여러분, 저는 그 타라인에 유지비가 있는 사람도 소실적을, 내실적을 만들었는데, 애터미를, 그럼 두 줄을 얼마나 식은 죽 먹기냐고. 근데다가 이분이 아자모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거를 이제 듣게 됐는데, 막 자기가 그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그 피부 마사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터미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완전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문화, 그 분위기, 그 리더들, 그 리더십의 그 분위기, 팀워크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청주를 또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과 미팅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 계속 들어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벌써 알아요, 룰을. 왜? 경험자잖아요. 유지비까지 했던 사람이고, 크게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근데 꾸준히 애터미의 후속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뭔가 꽂히셨는 거야. 뭐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저랑 미팅까지 된 거예요. 처음에 안 만난다고 했다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화 분위기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신뢰 있는 리더네 그것만 비춰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수일수록 다 막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맞게끔만 탁탁탁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단장님하고 그 중령분들 같이 식사했을 때 제가 애터미 얘기했을까요? 일치 안 했어요. 딱 제 직급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이 얼마 벌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세게 얘기했고 제가 당황을 했는데 엄마랑 저랑 합친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기다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밥은 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밥을 거하게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궁화 생계예요. 요 정도만 딱 애교 있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연결은 또 목사님이 또 연결을 해줄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막 너무 들이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히 그 타이밍을 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 그 사람들은 연금이 나오고 현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계속 더 직급도 올라가실 분인데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볼 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제가 이제 후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애텀에서는요 여러분 애기 철학을 하라 그러잖아요. 젖소 철학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을 하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 데이터 막 이런 게 계속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도 이런 분석 너무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감성적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성분이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게 인정이 되면서 그럼 내가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슈퍼 드림까지 꿈을 꿔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임페리얼님이 예전에 제가 막 애터미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없을 때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막 감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할 찰나에 맨날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렇게 기업에서 쓸 때 배를 쓰는 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데이터를 뽑아왔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애터미하고 접목을 시키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비즈니스다 보니까 애기 철학이라고 해도요. 그게 잘 애기처럼 철학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지금 사랑하라고 얘기를 가르치잖아요. 애기 철학입니다. 그냥 자식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AI 분석으로 이 사람의 강의를 행기는데 너무 도움이 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세요. 자, 나의 사랑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 데이터한테 이제 솔루션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요?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하려면요. 일단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 관계 형성이 뭐냐?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그게 관계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 간의 이런 관계 형성이 돼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어떤 관계죠? 혈육. 그리고 친구는 뭐예요? 나이, 성격, 대화, 뭐 학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A는 어떤 관계죠? 믿음, 그리고 성적 매력, 그리고 다른 거는 뭐 개인차가 있죠. 뭐 티키타카, 뭐 사회적 능력,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거를 연인, 이제 애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끔 쭉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감성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 우리가 이 조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애인 관계가 보통 보면 성적 매력, 외모, 첫인상으로 관계 호감이 확 느껴지면서 갑자기 애인 사이가 되면서 되는데 이 도파민은요. 보통 2, 3년이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2, 3년이 딱 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성적 매력이 줄어들면서 다른 조건까지도 이제 그 이득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 매력이 이제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키타카, 성격 코드, 사회적 능력, 유머, 자신감, 열정, 요런 게 이제 계속 감소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이제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테스트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나한테 오는 게 이득이 아까 지금 그 티키타카도 안 맞고 이런 조건이 다 없어졌다고 칠게요. 근데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게 다 없어. 없더니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살기가 싫어. 그리고 결혼도 하기 싫고 헤어지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계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고, 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기 전에 처음에 이 조건, 사랑이라는 조건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사랑인지 아닌지 평가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때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거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가 상대를 위한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건이 다 없는데 내 자식도 여러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으로 하니까 이게 데이터로서는 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정의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있죠. 이 AI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거의 글을 이 기준을 다시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첫 번째,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상황이 계산적이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에 가깝게 문제를 해결할 아까 이상적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총괄자님도 항상 뭐라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애터미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제 애기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이상적으로 하니까 아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막 다 부족한데 내가 다 한다는 희생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DNA 자체가요. 이 자체 플러스 증가가 되질 않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동물 자체에서도 내 자식도 약해지면 먹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자식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버텨야 되니까 자식을 먹는 동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의 상황에 다가가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사랑에 진짜로 다가가는 최선의 결정이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애터미로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서 내 사람, 내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봤을 때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장점이고 막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딱 나오겠죠. 똑같이 접목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우리가 첫 그 애터미 사업할 때 확 호감이 생기는 게 뭐예요? 야, 저 사람 부자래. 야, 저 사람 인맥 많대. 야, 저 사람 뭐 한대 무슨 직업이래. 막 이런 거에 그런 조건에 나한테 내가 찾고 있는 조건에 딱 맞아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호감을 사게 되죠. 그러면 그 호감이 딱 내 눈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과 신뢰를 쌓고 믿음이 생기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야 그 상대방도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애터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네, 이렇게 실력 쌓기를 하네,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네, 나의 노력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신뢰가 생기면서, 애터미에 관심이 생기면서, 애터미의 문화에 젖어지면서, 아, 애기 철학이 이런 거구나. 아, 애터미는 이런 문화구나. 재심압력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거를 인지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애터미도 이 애터미로만 연결이 됐지만 결국은 남과 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터미로 연결한다고 해도 가족 같은 그런 게 애기 철학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갈등을 생겼을 때,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아, 그 상대방이 생각했던 나의 그런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스폰서니까 이렇게 도와줄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자기만의 조건이 쫙쫙쫙쫙 그게 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안 해주네?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 입장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아, 나는 이탈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분석을 하면서, 좀 논리적인 게 애텀에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요번에 대통령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하면서 엄청 이건 실수를 한 거, 대실수라고 다 모든 국민도 싫어하고 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리더 하나가 엄청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경제를 힘들어 놨잖아요. 주가나 막 이런 것도 막 코스피 막 외국인 돈 다 빠지고 그러면 리더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도 어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그 부하들이 살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애터미도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 우리 애터미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세. 그럼 내가 사업이 안 돼요라고 했었을 때는 나도 이런 원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도 애터미를 알아다 보면 내 스폰서가 이렇게 조건이 자꾸 생기더라 이거야. 내 머리에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이터의 알고리즘이 탁탁탁탁탁 생기는데 그게 조건에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인간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하다. 너무 열심히 산다. 너무 나한테 애정을 다 쏟아준다. 이런 걸 느낄 때 고마움이 생기면서 버티더라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차곡차곡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런 게 없어져도 진짜 그런 그 내 자식처럼 아, 저 사람 갑자기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신뢰가 완전 100이야. 너무 완벽하게 그런 걸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자식처럼 조건 없이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 우리는 애터미는 그 연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혈육처럼 이렇게 인간 그 가족처럼 그런 혈육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고 도와주고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비즈니스기 때문에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근데 거꾸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게 또 애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텀에 보면 내 자식들보다 애터미한 사람 더 많이 볼걸요? 저는 엄마 아빠를 애터미를 같이 하니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저희 신랑을 보면 부모님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애터미가 더 진짜 오랜 신뢰까지 쌓여서 그런 정말 절대적인 조건까지 들어가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
행동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근데 그게 이 사업은 아무래도 감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아 내가 너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렇게 또 느껴지면 사람이 감이 있어서 정말 쟤한테 100% 도와줘도요.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고 욕먹고 뺨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쟤한테 진짜 잘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도와줄 거면 내가 조건부에 내 마음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얼굴에서는 티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야,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열심히 뛰어.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막 생색내는 거. 그러면요, 그게 도와주고 뺨 맞는 거예요. 어차피 도와줄 거면 내 머릿속에서는 이 조건이 있어도 그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아, 내가 같이 함께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 도와드릴게요. 당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당신 성공해야 되잖아요. 당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똑같은 조건을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다 해도 그 말을 한 사람과 당신 돈 벌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좀 열심히 뛰라고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이게 저는 솔직해요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애탑에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식이라도 항상 상대방을 위하게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연기자들 보세요. 나는 김소영 그 배우 보면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악역 역할을 참 많이 하거든요. 눈빛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끝나면 예능이나 이런 거 볼 때, 아, 네, 아, 네, 아, 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 네, 이게 더 가식같이 보이는데, 왜냐면 배우 속에서 너무 리얼하게, 너무 이 악덕한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그 이미지에 확 사람들이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 뒤에 원래 본 모습이 저는 적응이 더 안 되는데, 그 오래 지낸 세월은 그 사람이 너무 착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 애터미도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역 역할이 아니라 내 성격이 더러워. 막 비유 못 맞추고 나는 쓴소리를 해야 돼. 그래도 내 얼굴에서는 항상 내 배역은 무슨 역할이에요? 천사 배우. 항상 아, 그러셨구나. 네, 함께 할 수 있어. 항상 그런 역할을 맡으시길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요, 여러분. 계속 세뇌시키세요. 아, 계속 각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 오늘은 저 사람. 오케이. 꼴배기가 싫어도 웃으라고. 어떤 그, 그 영화 작가인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어느 순간 한 3년인가 4년 지나니까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뿅뿅뿅 이렇게 먹었대요. 이렇게 먹을 때. 근데 그게 뿅뿅뿅이 참 귀여웠었는데 어느 순간 뿅뿅뿅 먹게 꼴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확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으면 자꾸 그걸 표현하면 내가 머릿속에 그럼 더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바꿨대요. 자꾸 더 귀엽다라고. 아,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막 진짜 귀여워졌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정 떨어지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한 게 우리 엄마는 항상 막 그게 이 60대와 30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완충효과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일단 남녀노소 다 골고루가 필요한 게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저도 세월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넓은 마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저는 총단장님한테 아, 총단장님 왜 총단장님 같이 다른 네트워크를 여러 개 한 사람들은 왜 애터미를 잘 못하죠?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이덕우 총장님은 미쳐서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잘 못하지? 했더니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바닥을 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모든 게 정말 다 감사.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거죠. 내려놨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도 이 사람도 고마운 거고 저 사람이 와도 고마운 거고 조건을 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저게 신의 경지다. 그게 도인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바닥을 치니까 모든 게 다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라도 다 들어오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저런 게 모든 거를 내려놨을 때 그런 게 보인다는 그거는 아직 저는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한 사람인 거죠. 나이도 어리고 아직은 제가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일을 아직은 더 내려놓을 저기가 없잖아요.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성숙함이 더 필요하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만 해야 성공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잘 꽃길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경험 토대로 아, 우리 엄마는 이랬으니까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돼야지.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임페리얼님의 그런 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 이런 거를 나도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바닥을 쳐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개선해서 리스크를 줄이면 우리도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꽃길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아, 나는 바닥을 안 쳤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상황이 금방금방 잘 되면요.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잘 될 때 호사다마라고 이 막아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고민인 게 뭐냐면 너무 잘 되니까 후폭풍을 맞았을 때 그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려고 그러고 더 두드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냥 감사를 갖고 생각을 하니까 탐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아, 지금 이런 탄력을 받을 때 빨리 씨 굳장 가까 빨리 때려가지 제가 만약에 이런 탐욕이 들어갔다면 어,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들 버틴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희생타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많은 희생, 제가 요번에 그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더 뼈저리 느꼈어요. 저렇게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또 느낀 거예요. 아, 리더가 어떤 판단에 따라서 많은, 그래도 여러분 근데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되게 강하게 했었지만 어쨌든 막 성장이 막 됐잖아요. 막 고속도로 뭐 철도 생기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시너지가 더 많았을 때는 나중에 시간을 봤었을 때는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욕을 막,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리더라는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는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도전 시점에 분명히 희생타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시너지가 난다 했었을 때는 내가 힘들더라도 간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뭐든지 그 못하는 사람까지 다 끌고 간다. 이거는요. 그러면 또 그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못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라는 게요. 제가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더 논리적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알고리즘 이런 데이터 같은 게 감성적이지 않고 더 조건 이런 거를 더 분석하고 더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희생타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도전을 하면 희생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시너지. 그러면 그런 거를 희생타만 했으면 잘하는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직급이 성장돼야지 내 파트너들도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주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시점에서도 어떤 판단을 할 건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더 공부하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이런 게 더 한 A도 생각하고 B도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했을 때는 몇 명이 더 잘 될 거고 어떤 시너지가 나고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아, 제가 도전 시점이 왔다라는 판단은 더 하고 있어요. 왜? 성장에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간절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냥 달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뛸 거예요? 나 성공할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제가 이때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돈을 막 풀어야 되겠죠.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생기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체육장.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목표의 이유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보람이 있어요. 왜? 내 파트너들이 잘 될 생각을 하니까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는 저도 임페리어예요. 저의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잘 됐을 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생의 내 파트너들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 이쯤에서는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후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씨, 후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아,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막 내가 막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더 넓은 그릇. 여러분, 임페리얼이 되려면 내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런 배포를 그냥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페리얼님을 보고 복제가 됐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됐구나. 그냥 뻔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몸에서 배겨 나온 그 행동. 그게 저도 계속 배우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나겠네. 이런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리더가 참 중요하다. 이 애터미는 알면 알수록 리더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 리더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계엄 사건 이후로 아, 이 정말 그리고 그 사단장님 만나면서 직급, 군대도 서열이 딱 중요하잖아요. 애터미에서도 그런 게 정말 리더 하나가 많은 사람을 키울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았을 때 내 파트너가 알아서 움직이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 하나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세를 완벽하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내가 어떻게? 리더가 돼서 내가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 파트너들 매출, 저 같은 경우는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네? 아, 이 사람은 유지가 됐는데 좀 처졌네? 아, 이 사람은 유지됐다 더 성장됐네? 이거를 밑에 하나하나 제가 사업하는 그 뎁스 라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요. 이 사업이라는 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딱 나와서 내가 정리가 돼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 상담 능력도 커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올바르게 나를 안내를 해줬는지 저 리더 경험이 없는지를 다 파악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거의 신뢰가 딱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조건에 리더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미쳐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중점 기억해야 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인데 이건 아무래도 비즈니스기 때문에 이 가족 같은 혈육 관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처럼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맞게끔 노력을 해야지만 그 상대방과 나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애터미도 아, 내가 저 파트너를 성공시켜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게끔 그런 조건에 맞게끔 내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먼저 찾았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신뢰 어필을 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믿음을 쌓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스폰서십이 좋네. 이 사람 내가 못하는데 이걸 잘 챙겨주네. 뭐 해주네. 뭐 해주네. 이런 이 사람의 조건이 탁탁탁탁탁 노력하는 모습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쌓이죠? 그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내가 그거에 조금 부족해져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하실 때는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제는 2년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텀에서 이제 2, 3년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3년 정도 이제 안착이 되면 꾸준히는 하세요. 이제 시스템도 타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가 성장을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논리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왜 안 되지? 사람들은 그냥 왜 안 되는가? 그냥 뭔가 남 탓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좀 풀면서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성장을 하지.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한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삐삐 쓰라 그러 삐삐 아세요? 삐삐 쓰라고 하면 쓰나요? 옛날에 삐삐 처음 나왔을 때 삐삐 다 썼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나오니까 삐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도 자꾸 왕년에 막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막 더 잘했었을 때 이게 아니라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수 줄고 있고 그리고 환율 더 높아지고 있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애터미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내 해외로 나가야 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한 3, 40대 분들, 4, 50대 분들, 그리고 이민자분들, 이런 분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면 반도체까지 따라잡히면 또 나라에서는 뭔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근데 애터미가 막 일자리 창출해주고 세금 잘 내고 막 해외로 진출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나라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 지금까지 다단계 애터미가 무시받았던 다단계였는데 애터미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리더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발판 삼아서 회사도 잘 가고 우리도 잘 가고 그리고 제조회사도 잘 만들고 요 삼박자가 잘 맞으면 저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환율 뭐 그러든 말든 똘똘한 사람끼리 뭉치면요 이건 대박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재가요 뭉치면 저는 위기에서도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위기에 되게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위기에 강한 애구나. 그런 걸 딱 느꼈을 때 나는 위기에 강한 사람이네? 그럼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 그러면 나도 위기에 강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겠다. 그러면 내 말귀를 알아듣고 막 준비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눈빛을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였기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어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면서 바뀌어요. 왜냐면 저도 원래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초 같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데, 임페리얼림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복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미래는 걱정 없고 똘똘한 이제 해외 분들이 있으면 이거 끝난다. 근데 저는 어때요? 뉴질랜드 있죠. 그리고 몽골 있죠. 그리고 호주 있죠. 중국. 아, 제가 이제 중국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중국이 없네. 중국이. 근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저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언젠간 들어온다. 근데 언젠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축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한글을 보고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중국어를 봐야지 해석이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단계는 한국어를 보고 중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이게 말로 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최진아 많이 컸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해 줬거든요.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항상 칭찬을 해줘야 이 버티거든. 왜냐면 중국어를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미래가 없는데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들어온다. 한 명만 나와라. 항상 이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애터미 임페리얼 됩니다. 됩니다. 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공자들 보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러잖아요. 그거 무조건 쓰세요. 제가 이게 저는 항상 쓰고 냉장고에 붙이거든요. 제 목표 금액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딱 써갖고 1년에 5천 딱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터무니없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기적적으로요. 제가 12월 달이잖아요. 1년 만에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없네. 이거 쓰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그 우주의 기운인지 뭔지 모르지만 냉장고에 붙였는데 제가 그거를 눈으로 너무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또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2025년 또 써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쓰세요. 제가 너무 요번에 진짜 소름 끼쳤어요. 사실은. 왜냐면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그냥 터무니없이 썼거든요. 터무니없이 높게 썼는데 생각보다 지금 높게 측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감동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의 책 있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여러분 승급하시고 싶잖아요. 승급 쓰세요. 돼요, 돼요. 저도 승급 썼거든요. 다 썼어요. 그리고 내가 후원성 늘리고 싶다 다 쓰세요. 냉장고 붙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작년에 쓴 거예요, 작년에. 그래갖고 저는 그 인스타로 실시간으로 올리거든요. 그게 지금 딱 200 남았어요. 그래갖고 그것만 딱 넘어가면 이상 되거든요. 1년 안에 그 기준의 목표치가 딱 세워진 거 보고 야, 이거는 쓰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성공자들 그거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무슨 마음이냐면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돈을 벌려는 목적은 탐욕이 아니라 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너무 도와줘야 되는 파트너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애텀에다가 팍팍 쓰려면 외부의 돈이 들어와줘야지만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항상 뚜렷하거든요. 왜? 내가 애터미로 생활비를 쓰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토끼구를 여러 개를 팠던 거예요. 왜? 애터미 임페리얼 가려면 나는 팍팍 후원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서 이게 머릿속에 했더니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요. 빛이 납니다.